많은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비타민이거나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오래 먹을수록 더 좋다고 믿습니다.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꾸준히 복용하면서 매일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도 매일 어떤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으면서 3개월 동안 한 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앞으로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내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오래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보충제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복용하면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중 하나를 복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명의 의사로서 오랜 시간 동안 진료를 하면서 매우 모호한 증상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손이 저리고 가볍게 찌릿한 느낌이 들고 피부 아래가 화끈거리는 느낌, 혹은 단순히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확인해 보면 그 원인은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그들이 건강을 위해 먹고 있던 것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한 남성 환자, 민준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손끝이 저린 증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니 그는 거의 6개월 동안 매일 비타민 B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 B6는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과다 복용하기 쉬운 성분 중 하나입니다. 요즘 많은 보충제에는 약 100mg 정도의 비유가 포함되어 있고 한 제품만 보면 안전한 범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가지 제품이 아닙니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합 비타민, 마그네슘, 신경계 보조제, 이 모든 것에 B6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합쳐지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러한 영향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개월이 지나면 신경계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가벼운 저림이 나타나고 피부가 더 민감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피부 아래에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화끈거림을 느끼기도 합니다. 민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불편함이었지만 점점 사라지지 않자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복용 중이던 비유가 포함된 제품들을 중단하고 용량을 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비타민이라고 해서 오래 복용해도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B6는 단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저는 비타민 A나 비타민 B3의 한 형태인 나이아신과 관련된 사례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은 매우 흔한 목적, 예를 들어 피부 개선이나 혈중 지질 관리 등을 위해 복용됩니다. 하지만 고용량을 오랜 기간 복용하면 몸에 부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은 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식욕이 떨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부가 쉽게 자극을 받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간 수치가 이미 상승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드문 사례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즉시 느껴지지 않습니다. 뚜렷한 신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 계속해서 복용합니다. 그것이 몸에 좋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상황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
사람들이 곧바로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그룹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도 아니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미네랄도 아닌 자연스럽다는 이름으로 매우 강하게 홍보되는 것들입니다. 바로 한방 또는 식물성 보충제입니다. 저는 한 여성 환자, 지은 씨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극심한 피로감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일을 해서 생기는 피로가 아니라 몸 깊숙이 쌓여 있는 듯한 무기력함이었고, 식욕도 떨어졌으며 가끔은 가벼운 메스꺼움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폐경기를 지난 상태였고 몸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그녀는 안면 홍조를 줄이고 잠을 더 잘 자기 위해, 그리고 기분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 가지 식물성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연이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매일 먹고 있어요. 그녀가 복용하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특히 폐경기 여성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성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몸이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간입니다. 저는 환자가 어떤 것을 장기간 복용할 때 항상 간 상태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특정 식물성 성분의 경우 간에 영향을 줄 위험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위험한 점은 자신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복용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에 아주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로감, 식욕 저하, 복부의 묵직한 느낌.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지은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이미 상승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충제를 중단하자 그녀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오래 복용해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매일, 특히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몸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에게 매우 흔한데 에너지나 체력을 개선하고 싶거나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를 느끼는 분들이 자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미노산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익숙한 성분이 있습니다. 아르기닌입니다. 저는 동현 씨라는 한 남성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아르기닌을 복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기능을 더 좋게 만든다는 정보를 보고 매일 꽤 높은 용량으로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2000mg, 3000mg, 어떤 날은 그 이상도 복용했습니다. 초기에는 몸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너지가 올라가고 몸이 더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입술 주변에 작은 물집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처음에는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빈도가 점점 늘어나자 그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보충제 섭취를 다시 분석했을 때 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르기닌과 또 다른 아미노산인 라이신은 몸 안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아르기닌을 과도하게 그리고 장기간 섭취하면 몸은 라이신이 부족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신은 면역 반응, 특히 헤르페스와 같은 바이러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문제는 아르기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단기간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몸은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매일 고용량을 계속 섭취한다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좋아진 느낌 때문에 점검 없이 계속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더 조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또 다른 것을 새로 시작합니다.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매우 자주 보는 모습입니다. 특히 체중 감량과 관련된 제품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혜진 씨라는 비교적 젊은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심하게 과체중은 아니었지만 이전보다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빠른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광고하는 한 가지 제품이 있었습니다.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 매장에서 판매되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혜진 씨는 매일 그것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았고 용량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용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몸을 부드럽게 돕고 있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불편함도 없었고 뚜렷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감이 더 심해졌고 예전처럼 에너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피부도 더 창백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신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눈이 약간 노랗게 변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과 관련된 수치들이 이미 상승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몸 안에서 무언가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제가 복용 중인 것을 물었을 때 그녀는 그 다이어트 보충제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많이들 먹는 거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들에 포함된 일부 성분은 장기간 고용량으로 복용할 경우 세포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간이 가장 뚜렷하게 영향을 받는 기관이 됩니다. 저는 혜진 씨와 비슷한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심한 상태로 입원하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경고 수준에서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특정 제품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것이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이 안전하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은 어디에서 샀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매일 무엇을 넣느냐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반복하면 결과는 쌓이기 시작합니다. 즉시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체중 감량 제품 외에도 저는 또 하나의 그룹을 자주 보게 됩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간과되는 경우입니다. 바로 미네랄입니다. 저는 성호 씨라는 한 남성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뼈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매일 비교적 높은 용량의 칼슘을 보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몸에는
칼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음식을 통해 칼슘을 섭취하면 몸에 서서히 흡수됩니다. 혈중 농도도 천천히 올라가고 몸이 충분히 처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를 통해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번에 당을 많이 섭취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과 같습니다. 칼슘도 비슷한 급상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 동안 반복되면 몸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칼슘은 단순히 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도 쌓일 수 있습니다. 바로 혈관벽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점점 단단해지고 탄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성호 씨는 오랫동안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기 검사를 통해 몇 가지 수치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많이 보충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아무 점검 없이 몇 달 동안 매일 반복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몸은 항상 적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모두 돌아보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하고 있지만 너무 오래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신중한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정보를 찾아보고 제품을 선택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단지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계속 복용을 이어갑니다. 바로 그 익숙함이 몸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재석 씨라는 한 고령의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작은 가방을 들고 왔는데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보충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어보니 그는 대부분을 6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건강을 매우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성분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아연이 여러 제품에 나누어 들어 있었습니다. 종합 비타민에 조금, 면역 보충제에 조금, 그리고 그가 인식하지 못한 다른 제품들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합치면 하루 섭취량이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연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면역력이나 남성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더 그렇게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연과 또 다른 미네랄인 구리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흡수 과정에서 서로 경쟁합니다. 아연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리가 부족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몸의 여러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철분의 운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유 없이 피로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각이 변해서 예전처럼 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면역 기능조차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재석 씨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멈춰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복용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양을 줄이고 중복된 성분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몸 상태는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의 원칙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지금 복용 중인 것을 모두 중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오래 이어왔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은 연료를 많이 넣을수록 더 잘 돌아가는 기계가 아닙니다.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몸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야 하고 시기가 있어야 하며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분명히 좋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오래 지속하거나 점검 없이 계속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전부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몸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가? 가능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결과가 아닙니다. 얼마나 올바르게 그리고 얼마나 적절한 기간 동안 하느냐의 결과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신다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보아온 많은 실수를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몸이 신호를 보내기 전에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